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능형근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능형근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소위 어깨뼈라고 하는 날개뼈와 척추라고 하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해당하는 부위가 바로 능형근입니다. 소위 능형근이라고 불리는 날개쪽지 부근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어깨하는 진료실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근육통의 경우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근육통의 상하는 적당한 치료를 하면 대개 2-3일 전후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근육통을 한 번이라 알아보셨다면 다 경험을 통해서 알으실 거예요. 아무 대처를 안 해도 대개 정상으로 하루 이틀 2-3일 지나면 돌아오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적절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치료가 들어간다면 더욱 효과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적절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증상이 더욱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의 어떤 부위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골절이나 금이 갔다고 했다면 바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한 염좌라든가 그런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집에서도 언제든지 자가치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무언가 다른 것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질환에는 대상포진을 비롯해 췌장질환 등 다양하게 있으나 오늘 여기에서는 정형외과적 측면에서 자주 보는 질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질환은 근막통증 증후군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질환이지만 우리 몸에는 근육이 있고 그러한 근육을 감싸고 있는 하얀 조직인 근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막에 트리거 포인트라는 통증 유발점이 잡히고 그로 인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등의 이상한 통증을 유발하는 증후군입니다. 왜 이상한 통증을 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통증 다 경험해 보셨어요. 페인,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근막 통증 중에 페인, 통증은 아픈 게 아니에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통증과는 다른 패턴의 통증이기 때문에 이상한 통증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병명에 통증이 들어와서 굉장히 아플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아프기보단 참을 만한 불편을 유발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그래서 처음부터 한의원을 찾기보다는 증상이 상당 정도 발전하고 나서 한의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초기에 치료를 하기보다는 증상이 상단계한 발전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페인이라는 통증이 강력하다면 처음부터 가서 치료를 하겠지만 50개나 어깨 석회성건처럼 극통이라든가 가동 범위 제한이 심하다면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이란 이상한 통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병원을 가는 것은 저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의원을 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발전하면서 한의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발전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치료를 하기보다는 대개 만성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근막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과음, 과로, 불규칙한 생활습관, 외상 등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해서 근육통스러운 느낌으로 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하루에도 수시로에서 수분에서 수십 분 혹은 수시간 동안 이상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저림.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게 됩니다. 어떤 곳에 호발할까요?
가장 흔하게는 목과 목덜미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발전하면서 날개 축지, 날개뼈, 허리, 엉덩이, 흉쇄유돌근, 사각근, 쇄골, 가슴, 명치, 겨드랑이, 서해부 등에 발생하게 됩니다. 꼭 이곳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침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럼 언제 심해질까요? 과음이나 과로를 하고 나서, 잠을 못 자고 나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나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고 나서, 무겁거나 힘쓴 일을 하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는 편입니다. 증상이 발전하게 되면요, 뻐근함, 결림, 당김, 쪼임, 이러한 증상 외에 두통이나 편두통, 수면장애, 소화장애, 어지러움, 이명, 턱관절장애, 머리 쪼임, 화끈거림, 시림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환은 목디스크입니다. 외상으로 발병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잘못된 자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며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처음부터 손이 저리기보다는요, 처음에는 목과 목덜미, 날개 축지, 날개뼈 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손저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 등과 같이 강력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손저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경과를 갖는 경우 손저림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경과가 상당 기간 진행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무겁거나 힘쓴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고 나서, 과음이나 과로하고 나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 아프면 교환에서는요, 자세 및 생활습관 교정,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능형근 통증을 경감시키는 침이나 도침, 국소진 염증을 치료하는 봉약침, 근막의 빠른 정상을 도와주는 치료 한약, 통증을 줄여주고 가동 범위 제한의 회복을 도와 관절 기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도인운동요법,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교정 치료한 경근 이완 춘하도로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능형근 통증은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